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반을 넘는 승자가 나오면은 이제 신임 당대표 체제가 시작이 되는 거고, 과반을 넘지 못하면 26일에 다시 해서 발표가 나는 거죠. 자, 그리고 김용태 의원님, 전임 비대위원장이셨는데 일단 이번 결과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방송 기준으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투표율이 공개가 됐는데 비교적으로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치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또 당원 명부 500만 당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당원분들께서 좀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 비교적 관심을 많이 두시고 투표하신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아무래도 투표 결과는 선거가 끝났으니까 저는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 비대위원장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당인으로서 이런 평가들이 좀 아쉽지만 저희가 개혁전대를 치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개혁으로 단합해야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 통합을 말했지만 사실상 국민 통합과 먼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시점에 그리고 조금 전에 다뤘던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등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이 시점에 더 국민의힘이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사과하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잘 못했던 지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여러 번 사과하고 그 국민들께서 진심을 알아주실 때까지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또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역사 강사의 출입을 두고도 그러한 정말 웃지 못할 광경들이 벌어졌고요. 또 역사 강사가 정치인들 향해서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는데 또 이런 것들이 많은 언론과 또 당에 비아냥거렸던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서 이러한 지점이 매우 아쉽게 생각됩니다. 예상이 되는 후보가 당선이 될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소위 이야기가 나왔던 김앤장,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다른 당에서 볼 때에 평가하자면 두 후보 중에 한 명이 이제 강경파 당대표가 등장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는 위기가 될까요? 아니면 기회가 될까요? 일단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을 보면 국민통합 혹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당내 통합은 고사하고 탄핵의 강조차 건너고 있지 못합니다. 2017년 자유한국당보다도 못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차리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구나라는 암울한 또 전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암울한 전망이 또 민주당에게 좋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건강한 보수 야당이 있어야지만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번 전당대회를 우려 속에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이 소위 앞서 나간다고 하고 있는 이 탄핵 반대 두 분, 김앤장이로 부르는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모두가 다 극단적인 발언을 소위 국민의 정서와는 매우 동떨어진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고 아마도 결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만 아마 매우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과연 정말 내년 지방선거를 포기했나 싶을 정도로 국민의힘의 상황이 매우 안 좋고요. 또 대여투쟁을 강화한다고 하나 대여투쟁을 할 만한 컨텐츠와 또 국민적 공감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 자체가 상실된 상태에서 무슨 지금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서 오히려 이 탄핵과 이 선을 긋고 대여투쟁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탄핵의 늪에 빠져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동력으로 본인들의 지금 늪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으로 국민들께서 흥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까 서두에 조국 대표 내외 윤미향 의원 막 사면하고 하면서 국민의힘한테 기본 지지율을 막 주려고 막 애를 쓰시는데 국민의힘이 기를 쓰고 그걸 뱉어내려고 지금 서로 지지율 튕겨내기 경쟁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개혁신당이 잘 흡수 못하는 게 이제 저희로서는 참으로 원통할 저희가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당대표가 없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말 지금 김문수 후보든 장동혁 후보든 누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윤어게인의 길 같은 걸 가실 것 같고 탄핵의 강이라고 얘기하셨지만 탄핵의 바다 수준으로 이제 더 심각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나라의 비극인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도
만약에 견제 세력이 조금 더 제대로 된 모습을 갖고 있었다면 이번에 조국 대표 뭐 윤미향 의원 사면 이런 것도 못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대주주 요건 뭐 10억으로 환원하는 거나 노란봉투법 뭐 이런 거나 조금 더 신중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견제 세력이 없다는 것 같고 오만하게 막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차리는 게 저희한테는 안 좋아도 국가적으로는 필요한데 굉장히 요원해 보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보면 그나마 그 중에 좀 정상이신 김용태 의원이 여기 와서 좀 고생을 하시는데 이 개혁전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후보들 4분 중에서 3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혁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혁신당이 한 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장동혁 후보는 보수 혁신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고 있고요. 혁신의 힘 조경태, 혁신 당대표 안철수. 그다음에 뭐 이제 강하게 선명하게 김문수 후보는 좀 다르게 하는데 다 혁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4분 근데 중에 뭐 3분이 다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야 워낙에 민주당에서도 혁신전대 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그 혁신이 뭐냐라고 하면 대답을 못 하셨는데 이 개혁전대를 하자고 하시는데 그럼 이 개혁전대는 뭔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럼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지금 당원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왜 사과 안 하느냐? 뻔한 거 아닙니까? 사과하면 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현재 국민의힘 당원 구조가 올바른 얘기를 하고 정상적인 얘기를 하면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왜 이러냐 이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의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갈라치기 하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때 이용하기 위해서 갈라치고 부정선거 얘기하고 이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그 여론조사한 거 보면은 작년 12월 29일에서 30일 그 MBC에서 조사한 건데요. 그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65%가 부정선거를 신봉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론 얘기하고 윤호개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혁신전대고 개혁전대고 뭐 안 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